가볼게요. 자, 그럼 이제 등차 수열은 이제 또 중요한 것부터 먼저 알려드릴게요. 문제를 풀어내는데. 자,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런 것들을 많이 만나게 될 거예요. 예를 들면, 당연히 첫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이렇게 순차적으로 주면 당연히 일반항을 찾는데도 큰 문제는 없어요. 왜? 첫째 항 알고, 공차도 알고 하니까. 근데 때로는 어떤 문제들이 가끔가다 있냐면, 첫 번째 유형은 뭐냐면, 첫째 항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그냥 불특정 항, 세 번째 항을 알려주고, 일곱 번째 항을 알려주고, 일반항을 찾아줄래? 라고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럼 저렇게 나왔을 때 내가 어떻게 일반항을 찾냐라고 하면, 이제 제일 바보 같은 애들이 뭐 하는 거야? 저기서 진짜 공차를 찾으려고 막 미친 듯이 노력하더라라는 거지. 근데 물론 공차는 찾는 거 맞지만, 공차를 찾을 때 이제 막 손으로 쓰는 친구들 많아, 여기다가. 헷갈리니까. 네 번째 항, 다섯 번째 항, 여섯 번째 항. 쓰고 나서 공차를 찾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러면 답은 맞아. 근데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겠지. 그럼 선생님, 이렇게 어떤 불특정 항 두 개 던져주고 공차를 빨리 찾는 방법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 등차 수열의 기본으로 돌아가면 쉬워져. 무슨 뜻이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었다고 칠게. 근데 얘가 등차 수열이라는 걸 아니까 우리는 어떤 식을 세울 수 있냐면, 두 번째 항에다가 결국 누굴 더하면, 첫째 항에다 뭘 더하면 두 번째 항이 나와? 그럼 얘는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두 번 더하면 돼. 얘는 공차를 세 번 더하면 돼. 아, 그러면 결국에는 뭘 알 수 있냐면, 어떤 규칙을 찾을 수 있냐면, 첫째 항, 첫째 항, 첫째 항. 지금 모든 항을 기준을 누구 잡았지? 첫째 항을 잡았으니까 두 번째 항을 찾으라고 할 때는 2에서 1을 뺀 게 바로 공차의 개수야. 3에서 1을 뺀 게 결국 공차의 개수야. 4에서 1을 뺀 게 공차의 개수구나 라는 거야. 왜? 내가 기준을 누구 잡았으니까? 근데 이건 사실 첫째 항을 기준을 안 잡아도 돼. 예를 들어서 첫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다섯 번째 항, 여섯 번째 항이 있는데 나는 세 번째 항을 기준 잡고 싶어. 얘가 기준이야. 그러면 결국 얘는 첫째 항, 세 번째 항을 기준으로 공차가 몇이야? D. 얘는 세 번째 항을 공차를 기준으로 2D야. 그러면 얘는 세 번째 항을 기준으로 뭐야? 얘는 세 번째 항을 뭐라고 쓸 수 있어? 기준이 달라지더라도 어차피 나오는 이 앞에 공차의 개수는 누가 결정한다?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것과 기준의 차로 나오더라. 이거 플러스 1 아니야? 마이너스 1이야? 따라서 2 빼기 3 하니까 마이너스 1 빼기 3이니까 마이너스 4 빼기 3이니까 1 이렇게 나오지 않냐라는 거야. 그럼 얘도 우리가 일반항을 찾으려고 하면 이렇게 굳이 쓸 필요 없이 얘를 세 번째 항을 기준으로 나타내보자. 세 번째 항 더하기 몇 D? 4D. 그러니까 얘를 알고 얘를 안다면 공차 구하는 건 껌이더라 라는 거지. 자, 그럼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 자, 세 번째 항이 15, 그냥 5고 한 일곱 번째 항이 한 25라고 해보자. 그래 놓고 일반항 좀 찾아줘 라는 거야. 그럼 일반항을 찾으려면 일단 공차를 알아야 되는데 세 번째 항을 기준 잡아보자 이거지. 그럼 얘는 세 번째 항을 기준으로 뭐라고 쓸 수 있다? 그리고 얘가 25니까 얘가 5니까 넘어가서 20. 그래서 따라서 공차는? 그럼 우린 일반항을 세울 수 있다. A에는 ON이라고 쓸 수 있고, 왜? 기울기를 뜻하니까 공차가. 그리고 나서 얘네들은 뭘 알려준 거나 마찬가지다? 지나는 점. 얘 몇 컴마 몇? 얘 7 컴마 준 거나 마찬가지니까, 아, 선생님 지나는 점을 넣어도 되겠네요. 그래서 3 넣었더니 5 나오네요. 답은? 선생님, 그럼 저 하나 질문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새끼는 이렇게 푸는 놈도 있겠지만 전 선생님한테 배웠으니까 이거 직선으로 해석하면 애초에 3,5, 7,25면 두 점 사이 기울기가 공차겠네요. 4분의 25. 오케이. 그럼 이제 우린 등차를 뭐로 풀 수 있다? 직선으로 풀 수 있다. 그럼 우리는 이런 것들을 식을 세울 필요가 없다. 우린 직선으로 접근해서 풀어라 라는 거지. 이해 가셨습니까? 모든 게 다 된다 이거야. 모든 게. 그러니까 어떤 친구들은 이제 막 찾고 그 사이에 공차 찾고 얘가 또 몇 개 차네. 또 심지어 이거 첫 장 찾는 친구들 되게 많아요. 이거 공차 5 찾잖아요. 그럼 거꾸로 가요. 두 번째 항이 0이네. 첫 번째 항은 마이너스 5네. 그래서 또 막 1 넣었더니 마이너스 5 나와야 돼. 그래서 마이너스 10 찾는 친구들도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 안 그럴 것 같잖아. 급하면 그거밖에 안 떠올라요. 그래서 등차는 누누이 말하지만 직선이다. 직선으로 풀어라. 제발 부탁이다. 직선으로 풀면 직방도 공부되고
등차도 공부되고 둘 다 공부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이 등차 수열을 배우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꼭 배워야 되는 게 바로 등차 중앙인데요. 등차 중앙은 여러분들 벌써 배웠어요. 무려 초등학교 때. 근데 그때는 세 글자로 배웠어요. 등차 중앙이라고 안 배우고. 평균도 맞긴 맞아요. 근데 평균 말고 바로 중앙값으로 배웠어요. 중앙값. 바로 뭐냐면 4와 10의 중앙값 좀 구해줘 라고 나왔어. 또는 평균과라고 하기도 해요. 그럼 요 우리 가운데 여러분들 어떻게 구했어요? 어떻게 구했어요? 7이라는 걸. 그치. 사실 이제 평균은 모든 값을 합의 평균을 구할 때가 우리가 평균이라고, 얘는 사실 정확한 표현은 중앙값이죠. 근데 이게 사실은 바로 뭐냐? 등차 중앙 공식이에요, 이게. 근데 왜, 그럼 제가 왜 등차 중앙 공식입니까? 라고 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을 주고 얘네들이 등차 수열이라는 조건을 먼저 줘야 돼요. 일정하게 숫자가 증가하는데 여기서 콕 찍어서 가운데 번째 항을 구할 때 나오는 공식이 바로 뭐냐? 첫 번째 항과 세 번째 항을 더해서 2로 나누는 게 바로 등차 중앙이다라는 거. 그럼 이거를 선생님 좀 멋있게 공식 좀 써주세요 라고 해서 나온 게 뭐냐? n번째, n 플러스 1번째, n 플러스 2번째. 그러니까 즉 예를 들면 1 넣으면 1, 2, 3, 4 넣으면 4, 5, 6 이렇게 연속하는 숫자 3개가 있을 때 가운데 거는 n 플러스 1은 양쪽 거를 더해서 2로 나눈, 그리고 2를 다시 곱해서 가운데 거의 2배는 양쪽 거 더한 것과 같다라는 게 바로 등차 중앙 공식이다라는 거. 이해 가셨어요? 나중에 가면 우리가 이런 거를 또 부르는 이름이 있어요. 요 이름을 부르는 이름. 뭘까? 아니, 등차 중앙 말고요. 이런 식들을 의미하는 용어가 따로 있어요. 이걸 바로 점화식이라고 합니다. 점화식은 모든 관계식을 통트는 말이고요.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 가운데 거의 2배는 양쪽 거 더한 거랑 같아? 아, 이거 등차 중앙, 이거 등차 수열이라는 거네.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4, 11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이 숫자가 이거를 따를 때 이렇게 나와요. 그럼 저거 뭐라는 뜻이야? 저걸 등차 수열이다 이렇게 안 줘요. 근데 이걸 따른대요. 이 숫자 배열이 이걸 따른대요. 아, 그럼 이게 점화식 안에서 가운데 거의 2배는 양쪽 거 더한 거랑 같네? 이거 등차 수열. 그러니까 가운데 거는 2분의 15일 거야. 이렇게 찾으면 된다 이거야. 이해 가십니까? 그리고 공차가 이렇게 계속 일정한 숫자씩 아마 커지는 걸 거야 라고 해석해도 되는 거야. 이해 가십니까? 근데 또 기가 막히게 찾는 애들이 있죠. 내가 아까 등차 수열은 뭐다? 직선이다. 그럼 얘는 첫 1, 몇? 얘는 3, 11. 그럼 직선의 기울기 찾으면 2분의 7, x. 1 넣었더니 4 나온대. 2분의 8이잖아. 1 아니야? 그럼 두 번째 항 찾으려네? 2 넣으면 되잖아. 2분의 15. 바로 찾아진다라는. 이해가요? 근데 선생님, 그럼 저 궁금한 게 있어요. 에이, 꼴랑 3개 갖다가 직선을 이용하기는, 그치? 이건 대부분 어떻게 나오냐면, 이 관계가 연속하는 게 아니야. 그냥 갑자기 5번째 항 4, 25번째 항 한 46, 75번째 항 블라. 이렇게 구해줘. 라고 나오는 거야. 그럼 우리는 막 등차죠. 이 가운데 걸 구하라고 할게. 요 가운데 갑자기 이거 구해줘.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럼 사실은 이게 또 문제가 생겨요. 등차 중앙으로 풀려면. 일단 등차 중앙이라고 하는 건 결국 이 네모는 양쪽에 있는 수의 정확한 뭐가 나와야 돼? 센터가 나와야 돼. 근데 이제 문제가 생긴다고? 얘와 얘 사이가 꼭 완벽하게 대칭일 수는 있을까?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거기서 멘붕 오는 거야. 얘가 정확하게 5와 25의 딱 가운데 숫자면 땡큐인데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 직선으로 풀어라. 직선으로 풀면 끝나지 않냐? 얘가 5,4고 얘가 25,46이면 아유 까이고 직선의 반드시 구할 수 있지 않냐? 뭘 일반항을 찾고 있냐?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선생님은 등차를 거의 다 직선으로 풀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럼 되게 쉬워지거든.
그럼 우린 등비만 배우면 되거든. 그거에 대한 내용이 지금 245쪽에 나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또 이제 등차 중앙을 배우면 또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 풀 때 또 알아야 되는 꿀팁 같은 게 있어요. 이제 이런 문장이 나올 거예요. 세수, 네수, 다섯수. 학교 시험엔 지금까지 다섯수까지밖에 안 나왔어요. 이대부고는. 여섯수, 일곱수 안 나왔습니다. 근데 모르겠어. 그 선생님께서는 또 애들 몰라. 그거 처음 들어봐요. 아무튼. 자, 만약에 어렵게 낼 거야, 짜증나게 낼 거야, 그러면은 이제 이 숫자가 커질 수도 있는데, 커지더라도 홀수면 다행이야. 홀수는 규칙이 이미 정해져 있거든. 근데 짝수가 그지 같아요. 짝수가 문제야. 자, 한번 가볼게. 왜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수, 이런 말 나오면 우리가 문제 풀 때 어떤 친구, 하수는 어떻게 푸냐? 이렇게 풀어요. 하수, 중수, 고수로 보여줄게요. 하수는 빨리 학원 바꾸세요. 배웠는데 저렇게 가르치면. 아셨죠? 하수는 그냥 A1, A2, A3라고 두면 이제 안드로메다 가는 거야. 모르는 문자가 너무 많아지거든. 자, 그럼 중수는 그래도 조금 나름대로 등차 수열이라는 걸 아니까 첫 장을 기준으로 이렇게 세워요. 그러면 모르는 문자가 2개로 줄거든요. 근데 이제 고수는 어떻게 두냐? 어떻게 둘 것 같아? 그치. 이렇게 둔다 이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작은 쪽부터 시작해서 가운데 큰 수로 가는 거야. 그럼 선생님, 이 고수가 이렇게 두는 데는 어떤 장점이 있으니까 써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는 거거든. 이 장점이 바로 뭐냐면 이 등차수를 이루는 세수는 이것도 선생님 문제를 많이 풀어보니까 대부분 합을 줘. 세수의 합을 던져줘. 합이 뭐야? 근데 잘 봐. 더한 게 네모다. 도움이 안 돼. 3A1 플러스 3D는 뭐다? 뭔가 도움 될 것 같은데 A1도 모르고 D도 몰라. 하지만 다 더하면 3A1, D가 다 사라져. 따라서 3A1이 네모다, A1은 최소한 구해지지 않냐라는 거.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자, 근데 이제 끝났고, 그럼 이제 내수가 문제야. 내수면 무슨 문제가 생겨? 그치, 가운데 값이 없어. 대칭일 수가 없는 거야. 얘는 대칭이거든. 가운데를 기준으로. 자, 다섯수부터 먼저 할게. 다섯수는 딱 봐도 가운데가 대칭이야. 그래서 얘는 이렇게 가면 돼. 결국엔 얘도 다 더하면 5A1. D가 다 사라져. 그러니까 홀수는 아무 문제가 없어. 가운데 기준 잡고 7개, 이쪽에 3개, 이쪽에 3개. 9개, 하나 잡고 이쪽에 4개, 이쪽에 4개. 하나씩 커지고 하나씩 작아지면 돼. 그러니까 홀수는 고민하지 마. 근데 짝수가 문제야. 짝수는 대칭이 아니야. 그래서 무턱대고 A-D, A 플러스 D 이렇게 잡으면 무조건 하나가 문제가 생기겠지. 그럼 얘는 어떻게 하냐? A-D 잡으면 그치 3D A-3D야. 근데 이렇게 뒀을 때 당연히 다 더하면 D가 사라지는 장점이 있지. 근데 장점과 함께 단점이 하나 발생해. 바로 뭐냐? 공차가 몇 D야? 2D야. 공차가 2배 된 채로 수열이 나열되기 시작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가서 실수를 많이 해. 공차가 2배 된 채로 구해지거든. 그러니까 마지막에 공차를 찾으라 그러면 D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 공차 D만을 이용해서 찾을 때가 있는데 얘는 공차가 다 2D를 이용해서 나오다 보니까 마지막에 가서 실수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 2D가 6. 그냥 애들이 2D를 6을 갖다 써버리는 거야. 안 되지. 여기서 나온 2D는 이 숫자의 합이라는 조건을 아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우리가 강제로 공차를 2배를 해서 다 찾은 거야. 근데 문제에서는 D 갖다가 식을 의미를 한단 말이야. 따라서 D를 2로 나눠서 나중에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보면 장점과 단점이 공존하는 풀이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실수만 하지 마라. 자, 그럼 물어볼게. 여섯수 어떻게? 여섯수요? 여섯수. A-D. 그치. 그거부터는 그냥 하나씩 2D로 커지면 돼. 근데 처음에 이 내수를 그럼 암기해놔야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245쪽의 맨 밑에 개념 플라츠라고 써있는데 내가 써놨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참. 등차, 누구요? 저런 미뉴 같으니라고.
자, 가볼게요. 뒷장 넘어가 볼게요. 문제 풀다가 끝낼게. 문제도 풀어요? 아, 밑에 있는 거요. 10분 남았는데. 어? 어우, 10분이나 남았어요? 어디 거 풀어야 돼? 아니, 나랑 같이 푼다고. 응. 그래서 해봐야지. 애기 되고 싶다. 너무 귀여워요. 여러분들도 귀여울 때가 있었잖아요. 선생님 저 죽여. 죽여달라고요? 안 돼요. 그 법적 문제 없나요, 혹시? 그럼 해드릴게요. 뭐 제가 깜빵에 들어가거나 이런 법적 문제만 없으면 돼요. 그럼 애기가 힘들겠지? 애기는 제가 없잖아요. 그치, 애긴 죄가 없어, 얘들아. 자, 예를 들어서 저랑 한번 문제 뭐야, 삼각함수 넘어갔어. 자,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몇 번 문제를 풀 거냐면, 이게, 어딨어? 뭐야, 어딨어? 7번. 7번이요? 네, 7번 가볼게요. 자, 첫 장이 마사고, 공차가 3이다. 그럼 바로 일반항 세웁시다. 몇 엔? 3에 그리고 첫 장이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7. 마이너스 4 아니에요? 아, 첫 장이 마사예요? 3에 마이너스 7. 마이너스 7. 근데 몇 번째 항 찾아달래? 몇 번? 32, 몇 번째 항? 는 30 있으면 39. 따라서 n값은 18번째 항. 너무 쉽죠? 뒷장. 자, 9번 한번 가볼게요. 9번 가볼게. 세 번째 항이 21, 열 번째 항이 63. 공차 찾으면 죽여버릴 거야. 아까 등차는 뭐로 풀자? 직선 3,21 10,63. 자, 기울기 찾자. y는 7분의 42. 7분의 42면 n 3 넣었더니 21. 끝났네. 문제가 뭘 찾아달래? 이게 일반항이야. 직선의 방정식에서. 그리고 다섯 번째 항 5 넣으면 33. 네? 다섯 번째인데. 아, 바보. 알아. 뒷장 넘어갈게. 자, 12번 가보자. 자, 12번 가보면 여섯 번째 항과 열 번째 항의 합이 몇이다? 16. 그리고 네 번째 항과 12번째 항이 16이다. 맞죠? 빨라요. 아니에요. 자, 가볼게요. 자, 잘 봐. 이제 저걸 풀 때 아까 선생님이 알려준 꿀팁이 이제 써먹여. 뭐냐면 저거를 어떤 친구들은 다 첫째 항을 기준 잡을 거야. 아, 이거는 비효율적. 그러면 서윤아. 첫 번째 식은 누구를 기준 잡을까? 네? 8? 8이 왜 나오죠? 맞아요. 8로 잡아도 돼. 그거부터 보였으면 땡큐. 근데 사실 내가 원했던 답은 뭐냐면 얘 같은 경우는 결국 여섯 번째를 기준 잡으면 되지 않겠냐라는 거지. 아니면 8로 잡아도 완전 땡큐야. 사실은 8로 잡는 게 내신 스타일이거든. 왜냐면 여섯 번째와 열 번째는 결국 뭐야? 대칭이야. 가운데가. 이해가? 8, 아니야. 8 안 돼. 8로 안 돼. 8보단 다른 숫자가 있어. 항상 8하면 바로 밑에. 아니, 7로 나오면 답이 바로. 그치. 왜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얘는 일곱 번째를 기준으로 몇 띠? 얜 일곱 번째로 몇 띠? 이렇게 찾고 얜 일곱 번째를 기준으로 몇 띠? 어디? 일곱 번째를 기준으로 몇 띠? 일곱 번째를 몇 띠? 이렇게? 그럼 얘네 둘이 더하면 몇 띠? 2D. 2A7 플러스 2D. 얘 몇 띠? 빼면? 마이너스 8지. 마이너스 8D? 아닌데? 이거 7 아닌데? 내가 숫자 잘못 썼니? 내가 원했던 방향이 아닌데, 이거? 그러니까 D는 마이너스 2한 다음에 마이너스 2에서 20 돼가지고 H를 10이나. 나 8로 나 7로 아니었던 것 같은데? 나 다른 걸로 잡았는데. 저 숫자가 16일 땐 다른 거 잡는 게 더 좋거든. 같은 숫자가 나왔잖아. 16 나왔잖아.
얘도 16이고 얘도 16 아니야? 그럼 결국 이 두 수는 어떻다는 거지? 같다는 거 아니야? 중앙. 아닌데? 이렇게 뭐라는 거야? 아, 얘네 둘이. 아니. 같다는 거잖아. 그럼 잘 봐. 몇 D? 이렇게 나올 거고. 맞아요?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 어? 뭐가 많이 나? 마이너스 20. 내가 이거 문제 다른 거랑 헷갈리는 건가? 얘 없어져서 2D 나오잖아. 아, 내가 자자. 일단 써볼게. 내가 혼란이 왔어. 내가 다른 문제랑 헷갈리나 봐. 이렇게 나왔잖아. 빨리 찾는 방법이 있거든. 자, 잘 봐. 얘 A4 더하기 몇 D? 그래서 만나서 얘는 그냥 깔끔하게 2D. 자, 얘가 문제잖아. 자, 얘랑 얘는 아무거나 하나 기준 잡으면 돼. 그러면 얘 아무거나 잡을까? 얘 A10 더하기 몇 D? A10 더하기 2D. 빼면. 나 이 문제 아니었나 보다. 내가 헷갈린 거였어. 이 문제 아니었어. 이걸 가지고 H. 결국엔 얘는 다 풀어야 돼. 다른 쉽게 푸는 방법 문제가 있거든. 왜냐면 얘네들의 어떤 중압과 공차로만 푸는 방법이 있거든. 그 차이가 합으로 이루어진 게 있는데, 나 선생님이 착각한 거야. 이거 다른 문제야. 이 문제 꼴이 아니었어. 그럼 얘는 어쩔 수 없어요. 다 합시다. 자, A7 더하기 몇 D? 마이너스. A7 더하기 몇 D? 그래서 결국 2A7 더하기 2D는 16. 요거 하나 나왔을 거고. 자, A7 더하기 몇 D? 마이너스 3D. A7 더하기 몇 D? 이렇게 나오나? 그럼 둘이 빼면 마이너스 8D. 마이너스 8D가 16. 4로 나누면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2D는 결국 뭐가 나온다? 마이너스 4. 그냥 나오겠지. 얘는 그냥 단순 계산이다. 내가 너무 어렵게 풀었다. 마사니까 넘어가면? 그래서 H7은? 내가 다른 문제랑 헷갈렸어. 합으로, 등차수의 합에서 나왔어. 자, 한 문제만 풀고 오늘 수업 마칠게. 확인 문제 13번 시작. 야, 그럼 오늘, 내가 없다. 오늘 왜 이렇게 오래 걸렸지? 뭔가?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갔지? 싫어하는 거야. 자, 같이 가볼게. 얘들아, 우리 이건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면, 설마 저거 A1 더하기 몇 D 이렇게 고치면 안 돼. 우선은 두 번째 항과 여덟 번째가 만약에 항이 같은데 절대값 붙였지. 근데 만약에 둘 다 양수면 공차는 뭐일 수밖에 없어? 0이야. 근데 문제에서 공차는? 그 말 뜻은 결국엔 얘네들이 부호는 달라야 된다는 거야. 이해 가십니까? 그럼 우리는 이제 얘를 또는 얘를 한 놈을 기준으로 바꿔보자. 그리고 문제가 뭘 찾아달래? 15번째 항이 40이다라는 거지. 그럼 내 마음대로 한번 요거를 한번 바꿔볼까? 얘는 A2 더하기 몇 D? 거기다 마이너스 붙인 게 두 번째 항과 같다라는 거지. 그럼 넘기면 따라서 A2는 3D다라는 거지. 이해 가십니까? 그러면 얘는 사실상 A2를 기준 잡아보면 A2 더하기 몇 D? 근데 A2가 3D였으니까
따라서 D는 문제가 뭘 찾아달래? 이것도 바꿔보자. A10은 A8 더하기 몇 D? A10은 A8 더하기. 그럼 A8 빼버리면 몇 D? 2D 구해달라는 거랑 마찬가지지. 답은 따라서 5. 끝났지. 이해하셨습니까? 자, 여러분, 그럼 제가 숙제 불러드릴 테니까 잘 받아 적어주세요. 일단은, 우리 오늘 등차 배운 거 246부터, 246. 페이지 246쪽부터, 방금 한 쪽까지, 먼저 우선, 248이고요. 잠깐만, 아직 안 끝났어요. 방금 13번 본 거 아니에요? 어떤 거요? 13번이요. 답이 뭐라고요? 8 나왔어. 어? 8 나왔어. 어디서 계산 잘못했어? 근데 D가 애초에 안 나와. 뭐야? 계산 실수했네. 그러면 A8. 아이씨, 저 마이너스 안 했잖아. 마이너스 6D. 그럼 얘가 몇 D 나와? 여기 바꾸면 되네. 10D. D가 4. 2D 찾으랬으니까 8. 자, 그 다음에 앞으로 쭉 넘어가서요. 아까 지수는 했지만 뒤에 연습 문제에서 지수로 그쪽만 풀면 되거든요. 어디냐면 아니야. 자, 61쪽부터 61, 62, 62의 6번까지랑 그 다음에 63쪽의 12번부터 63쪽의 12번부터 14번 63쪽에 12번부터 14번까지. 그러니까 비교적 숙제는 적을 거예요. 오늘은 한 번은 그래도 좀 이렇게 적을 때가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어차피 이번 주 지나면 이제 방학이잖아. 그런 숙제가 많아져도 되니까 상관없겠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